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적법 하고 있는데,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계속 반복하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의 등록 방법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32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적이란 토지의 표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적공부, 3장에서는 지적공부를 다룹니다.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과연 어떠한 사항들이 등록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바로 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바로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와 관련돼 가지고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이제 의의와 이제 종류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적공부 그러면은요,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눕니다. 즉,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 그리고 소유자 등을 기록하는 이것이 바로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는 다시 대장 및 도면으로 나눠요. 우리가 대장 그러면 밑에 이제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요. 대장 그러면은요, 이게 한눈에 알아볼 때라고 그랬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장 그러면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우리는 보통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뭐 금전, 출납부 이런 거 다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나 숫자로.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 다른 건 다 문자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만든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 바로 도면이죠. 도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해, 그림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장의 대표적인 것으로서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죠.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우리가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 모습 보면서 하나하나 다뤘던 것이죠. 그리고 임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해서 대장에는 크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종류가 있고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지적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또 임야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제 그러니까 네 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대장에 또 세 개가 더 추가돼요.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면적할 때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그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등록한다 할 때 잠깐 다뤘어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요, 도면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대장과 도면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장부를 해서 또 제3의 어떤 내용으로 등록하게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대장의 일종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장이냐 도면이냐 제3의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다 포함시킬 것이냐에 있어서는 대장에 포함시켜가지고요, 대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등록사항이랄지 그 이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에 총 5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5가지. 예,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세 가지가 추가돼 가지고 5가지가 있고요. 도면에는 이제 지적도 임야도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 공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요,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처음에 만들 땐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로.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앞으로요, 단순히 지적 공부라고만 했을 때는요, 이것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요, 지금은 다 전산화를 시켰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 공부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기 때문에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할 때는요,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였느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앞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 이런 수식어가 없으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까지 합치면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지적 공부 이제 종류별 등록사항을 공부하게 될 텐데, 종류별 등록사항은요, 종이로 된 7가지만 알면 돼요.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다. 그럼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정보가 임야도에 들어가 있다. 임야도를 뽑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공유지원명부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되는 거니까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이걸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니까요. 우리는 종이로 된 7가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가지의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요. 매년 시험 문제에 한 2문제씩 나와요.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오고 2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7가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암기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통해서 그 명칭들을 통해서 그 명칭을 붙였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명칭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명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등록되는 사항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 보시면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나옵니다.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해요. 동일하고 개념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개념은 예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던 거죠. 먼저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임야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대장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은 밑에 등록사항이 양가로 이번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는데요. 34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견본이 있죠. 자, 토지대장 견본은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만 할 거예요. 정리만. 자, 여기는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에 했던 것이고, 진짜 이제 견본은 3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록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대장일 수도 있고, 여기 임야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의미를 보면은요. 자, 소재가 등록되어 있죠? 소재. 토지가 존재, 토지에 이제 소재가 있고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있고요. 지번이 있고요. 소재 지번이 있죠. 자, 소재 지번을 통해서 그 토지가 특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에는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냐 해가지고 소재 지번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있는 다음에 여기 왼쪽에 고유번호가 있었죠? 고유번호. 자, 이 고유번호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으니까 소재 지번을 가지고 그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만들면 고유 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다라고 해서 소재 지번을 가지고 19자리의 고유 번호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뒤에 이제 9자리가 있는데 그 9자리 중에서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는데 그 지번 중에서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고 그럼 지번 앞에 또 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장 구분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1이라고 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2라고 적는다고 했어요. 2라고 2. 2 아니면 2가 되는 거죠.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앞에 산자가 안 붙어 있고 만약에 여기 임야대장이었으면 여기 산 158번 적겠죠. 그러면 여기 산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고유한 번호가 19자리 고유 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제 장번호가 있죠. 장번호. 이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대장이 한 페이지로 안 돼 있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두 페이지로 돼 있으면은 1에 1, 1에 2. 세 페이지로 돼 있으면 1에 1, 아니 3에 1, 3에 2, 3에 3. 한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1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이 이게 적을 내용이 많으면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고 158번째 토지대장이 두 페이지, 세 페이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세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은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냥 1, 2, 3 이렇게 붙여버리지 않고 3에 2, 세 페이지로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페이지, 세 페이지로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페이지, 세 페이지로 되는데 그중에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적어놔야 우리가 이
페이지를 딱 보는 과정에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볼 때 이게 끝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냥 1, 2, 3 해버리면 우리가 끝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에 1 돼 있으면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가 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장 페이지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면 번호가 있었죠. 이 도면 번호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이 토지가,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도면으로 옮겨 놓으면 지적도가 될 텐데, 이 송정리라는 곳이 한 장의 도면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총 8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도면마다 번호를 붙였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그 토지의 경계를 보려면은 도면을 찾아가야 될 텐데, 도면 8개를 넘겨놓고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158번지는 5호 도면에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바로 우리가 5호 도면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 번호도 붙여놓는다. 자, 그러면 번호가 3개 나오죠.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구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척도 등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축척.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등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축척을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줄여가지고 등록됐는지. 축척을 여기다 적어놓으면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죠. 1200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600분의 1이다 그러면 도심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분의 1로 돼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인가 보구나. 1000분의 1로 돼 있으면 농어촌 정비 사업을 했나 보구나. 6000분의 1로 됐으면 땅값이 굉장히 싼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 우리 짐작할 수 있으니까 대충 이런 걸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도록 축척도 적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죠. 토지의 표시. 이제 토지대장에서 당연히 토지의 표시가 기록될 것이고요. 자, 소재 지번. 소재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자, 소재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하고 면적이 등록이 되죠. 지목, 면적이.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는 여기에 등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좌표는요,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죠. 좌표도 토지의 표시지만은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어요. 그러니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표는 따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록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의 표시가 계속 변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유라는 것은 토지 이동 사유라고 했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또 등록이 됐고요. 토지의 표시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었고요. 자,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이 되는 거죠. 소유자,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하는데, 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이었을 때는요,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일 때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명, 주소, 이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등을 위해서요, 이 소유자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변경일, 변경 원인도 함께 기록한다고 했죠. 변경일, 변동일 똑같은 의미예요. 변경일이라고 쓰기도 하고 변동일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경일, 변경 원인도 항상 함께 기록해요. 즉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야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설명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록되고요.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하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토지 등급이나 과세 등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이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것이죠. 그 의미들, 요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뭘 기억하냐면요. 그냥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등록됐었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등록사항은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의 의미들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의미를 알았습니다. 토지대장은 넘어가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역 명부가 나와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공유지역 명부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공유지역 명부는 왜 만들어졌느냐면요.
만약 어떤 토지가요, 여기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요. A, B, C, D 등등 해가지고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자, 그러면 공유하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소유자를 이제 기록을, 20명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명을 기록을 하면서 공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지분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A의 지분, 이런 사람 지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제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공유자 20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분도 틀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A 지분은 얼마, B 지분은 얼마, 그래야 거기에 지분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렇게 20명이 됐을 때요.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 소유자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이 20명을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죠. 우리는 토지대장이 지적공부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잖아요. 소유자는 정확히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돼요. 근데 과세 등을 위해서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이제 옮겨 등록하는 것인데 괜히 소유자들을 기록하다가 씁니까?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알 수 없게 되잖아요. 부패만 너무 커지니까. 또 토지 소유자의 지분들을 알고 싶으면, 정확히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과세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적어놓는 것인데 이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져요. 장수가 너무 늘어난다. 아, 이건 불합리하다 라고 해가지고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장에 기록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일 때요.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럼 두 사람 이상이면은 그 사람들 지분들을 적을 텐데 두 사람 이상일 때 소유자별 각각의 지분까지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하면은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토지대장에는요. 누구 외 몇 명 이렇게만 적어요. 누구 외 몇 명. 그러니까 A 외 19명 이렇게 적는 거죠. A 외 19명.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구체적으로 각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장부를 뽑아낸다는 거죠. 원래 토지대장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지연명부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했을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든다. 그럼 이것은 원래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됐어야 될 내용을요. 따로 빼가지고 따로 장부화해서 만든 거죠. 넓게 보면 토지대장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토지대장 임야장에 들어갈 내용을 따로 빼가지고 따로 만든 장부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이제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 공유라는 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럼 공유지. 공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장부.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 공유지연명부라고 해요. 그럼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조금 이따 하고요.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 밑에 그 견본이 있죠. 책에 있는 견본을 좀 더 단순화 시켜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공유지연명부가. 자, 그럼 공유지연명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을 한번 보죠. 일단 공유지연명부도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냐. 이것부터 나와야 되겠죠. 토지에 어떤 토지, 몇 번지 토지,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냐 나와야 될 테니까 그 토지의 소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소재 지번에서 특정되기 때문에 이 공유지연명부는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냐 해서 소재 지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이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고유번호라고 했죠. 고유번호가 또 기록이 되고요. 근데 공유자가 한 사람, 공유자가 뭐 두세 사람이 아니라요. 공유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다 적을 수가 없겠죠. 공유자를. 그러니까 2페이지, 3페이지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습니까? 공유지연명부에 페이지 번호를 또 적어야 되겠죠. 3페이지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3회 1, 3회 2, 3회 3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적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이유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을 해요. 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요. 또 왼편에 보시면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원인을 함께 기록한다고 했죠.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 줄 알아야 정확하게 과세를 할 테니까 변경일, 변경원인을 한꺼번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는 간단하죠. 그냥 위에 기본적인 내용 들어간 다음에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여기도 소재 지번이 들어가죠. 그러면 모든 지적공부, 우리가 7가지 지적공부를 다룰 텐데 대장이든 도면이든 모든 지적공부에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의 특정은 소재 지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있죠.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라고 했잖아요. 대장 페이지 번호니까 대장이 공유지원병번호,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든 토지대장이든 한 페이지로 안 돼 있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돼 있으면 당연히 대장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대장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페이지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세 페이지로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대장에는요, 기본적으로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장 5가지, 우리가 대장에 5가지가 있었죠. 아까 위에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 5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장번호하고 고유번호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당연히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19자리도 대장 5가지에는 등록을 해요. 근데 도면 2가지, 우리가 도면 2가지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2가지를 말했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대장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도면 번호를 집어넣겠죠. 도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 그래서 도면에는 장 번호를 집어넣지 않아요. 대장 5가지만 장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저 고유번호는요, 고유번호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 19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소재 지번이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은 고유번호도 모든 지적공부 7가지 다 등록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도면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보았고 오늘 또 자세히 볼 거예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죠. 도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번이 들어갔죠. 17번지. 그리고 이 17번지가 지목이 주유소용지예요. 그럼 주유소용지면 이것을 다 주유소용지 다 쓰지 않는다고 했죠. 다 쓰다 보면 옆칸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한자, 부호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유소용지는 그냥 주라고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7주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요, 이 17번지에 도면번호 19, 도면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 19자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대장에는 19자리 고유번호를 쓸 수가 있지만은 도면에 19자리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대장에는 고유번호, 장번호를 적지만은요, 도면 2가지에는요, 장번호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고유번호도 적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2가지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장 5가지만 등록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그러니까 공유지원병번호 없습니까?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번 들어갈 것이고요. 대장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었습니까? 공유지원병부가 있는 것은 소유자별 지분 적으려고 했던 거죠.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공유지원병부의 개념만 보고요. 지금은 그 등록되는 사항은 조금 이따 정리하기 때문에 개념만 좀 보시고요. 자, 공유지원병부가 어떤 것인지 의미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대지권 등록부를 보죠. 36페이지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지권은 그러면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한 동에. 아파트. 자, 아파트가 있으면요, 이게 아파트 이제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대지에 대해서요, 이 아파트가 있으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걸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 높으면은요,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토지를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대지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대지권인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됐을 때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제 기록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이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해가지고 얘가 뭐 30세대가 있다. 그럼 30세대를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1호는 지분이 얼마, 102호는 지분이 얼마. 다 적으려고 하면 또 부피가 너무 커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공유지원명부를 따로 빼듯이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요, 이것도 권리잖아요.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요,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가 정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지권을 씁니까? 과세 등을 위해서 지적공부에 옮겨 적은 것 뿐이에요. 지적공부에 옮겨 적었는데 이걸 토지대장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집어넣지를 않고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것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있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나와 있는, 우리 책에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임야대장 부분은 가입표를 치시고요. 일반적으로 다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을 테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을 테니까 거기 의의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어 임야대장은 지우시고 그냥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등록하는 토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 다 토지대장에 등록될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배는 뭘 기록하겠어요? 대지권 등록배는 이제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겠죠. 대지권 기록하려고 대지권 등록 만들었으니까 대지권 비율을 기록해요. 근데 이 대지권 비율이요. 101호하고 102호, 201호하고 202호가 대지권 비율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01호는 얼마, 201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죠.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 그러면 101호나 102호, 201호, 202호를요.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나만 소유하는 부분, 아파트에서 보통 우리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외에요.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동이 있으면 여기 301호하고 여기 301호하고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건물이냐, 이 건물 301호냐, 이 건물 301호냐를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명치도 적습니다. 어떤 건물이냐, 건물 명치. 그래서 어떤 건물에, 오른쪽 건물의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왼쪽 건물의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자, 건물 명칭을 적어요. 자, 그런데 건물이 한 동만 있을 때도요. 건물 명칭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명칭.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세 가지를 세트로 기록해야 되겠죠.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대지권을 기록해 가지고요. 그러면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라는 걸 알았어요. 왼쪽 건물에. 그럼 과세는 301호예요. 301호 소유자에게요. 301호 소유자에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 그러면 이 3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또 되겠죠. 301호 소유자가 없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적는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1호 소유자를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요, 301호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도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그 지분만큼, 비율만큼 공동으로 소유할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동으로, 토지도 공동으로 소유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그래서 소유자를 얻습니까? 지분도 적게 되겠죠. 그래 정확히 과세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걸 적기 위해서요,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죠. 거기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자, 그럼 대지권 등록부를 보죠. 대지권 등록부도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록 분야에서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대장의 일종이잖아요. 대장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적는데 한 페이지로 다 못 적을 수 있잖아요. 페이지가 여러 장이 될 수 있으니까 대장의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맨 왼쪽에 있는 고유번호.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장번호가 항상 또 기록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 이유는 대지권 적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보면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 거죠. 세 가지가 한 쌍.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요. 그러나 또 과세를 하려면 습니까? 소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바로 토지 소유자가 될 테니까요. 소유자가 나오겠죠. 소유자들도 기록해야 해요. 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으면서요. 변경일, 변경원인이 항상 함께 기록된다고 했죠. 근데 이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렇습니까? 지분도 기록한다고 했죠. 지분.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합니다.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대지권 등록부. 아, 이렇구나. 조금 이따 등록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요, 정리를 하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등록이 돼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인문 강의에서는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개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요, 이해가 되면 나중에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냥 막 외워야 돼요. 막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죠. 의미가 없죠. 지금 외우면 뭐예요?
한 달 뒤에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보고 이해해야 돼, 이해.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장이 있었죠. 37페이지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면적 측정할 때 일정한 토지들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좌표를 둔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해서 좌표. 그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습니다.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좌표는 토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토지는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가지고요 좌표가 뭐 3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30개. 그러면 30개의 좌표를 토지대장에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토지대장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겠죠. 이것은 토지의 표시긴 하나요. 전문가가 아니면요, 좌표를 봐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토지대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부피만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볼 사람만 봐라 해가지고 이 좌표는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따로 빼가지고 따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봐라. 보고 싶은 사람 봐라. 이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그러면은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인데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는요, 토지대장이 없질 않겠죠. 토지대장은 당연히 있고요. 또 지적도도 당연히 있겠죠. 경계를 보기 위해서 지적도도 당연히 있고, 다만 이 토지는 좌표값도 가지고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당연히 등록되어 있으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또 따로 등록되는 거죠. 우리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토지가 소유자가요,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토지대장 지적도나 임야대장 임야도가 따로 있어요. 있고 나서 다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뿐인 것이에요. 더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도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요, 경계점 좌표는 임야도에 있는 토지는요, 좌표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를 이론화를 해야 되거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까지 좌표값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들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 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가요, 함정을 빠뜨린다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역에 임야도를 비치한다. 임야도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임야대장, 임야도하고는 전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좌표를 정하는 이유는요, 도면으로 만약에 경계를 정했을 때는요, 보기도 편해요. 보기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토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좌표 값을 정해놨어요. 좌표. 그래서 이런 건 없이요, 그냥 좌표만 3개 딱 XY 해가지고요, 좌표만 이제 3개를 딱 해놨어요. 이것만 보고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림을 그려야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평면도를 만드는 이 측량이요, 좌표 값을 구하는 측량보다는 비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우리가 경계를 보고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요, 이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모든 게 장점인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뭐예요? 경계를 내면은요,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 항상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점이죠. 도면보다는 유일한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정밀도가 높다라는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들을 등록해 놓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여서 도면이 아닌 좌표 값까지 구해놨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서의 모든 측량은요,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면적을 측정했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정확하게 좌표값을 구해놨는데 도면을 가지고 측량해버리면 좌표를 구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거고 모든 측량은 좌표에 의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우리는 경위 측량이라고 했죠. 경위.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계 이름을 경위의라고 하고요. 그 경위라는 그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 경위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좌표값을 구했다는 거예요. 좌표값을 구했다는 것은요,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때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계점 좌표는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국의 10% 정도만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때 이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구도심이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것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다고 했죠. 반듯반듯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면을 또 다시 만들게 되겠죠.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도 구해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에서는 당연히 좌표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뒤에서 볼 텐데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다시 도면을 만들게 돼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듭니다.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어차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도 구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 두 지역이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하고 축척 변경을 실시한 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은 좌표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으니까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뭐가 등록되는지를 한번 보죠. 등록되는 사항을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배 등록되는 사항을 먼저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배 경보는 38페이지 위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높은 지적 공부니까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경계점 좌표 높으냐? 소재 지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대장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좌표가 한 페이지로 다 집어넣지 못할 수도 있죠. 30개 돼버리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장이 몇 페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번호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만든 고유번호. 그러니까 대장의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집어넣는 거죠. 좌표. 그러면 좌표가요, 만약에 3개가 있었다고 해보죠. 이 토지의 좌표는 3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좌표가 3개밖에 없겠죠. 그러면 좌표 3개를 적어요.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서 좌표 3개를 적습니다. 근데 좌표만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이거 좌표만 적어 놓으면은요, 이 좌표만 가지고는요, 이 좌표가 토지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토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요 좌표가 이걸 나타내는지, 이걸 나타내는지, 죄송합니다. 요게 이 좌표라는 거냐, 요게 이 좌표라는 거냐, 이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이 셋 중에 어떤 게 이거라는 거냐,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표시할 때는 도대체 어떤 좌표, 이제 위치까지 보여줍니다. 좌표 위치. 좌표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좌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요. 이건 1번, 이건 2번, 이건 3번. 좌표마다 붙여놓은 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부호라고 해요. 부호. 좌표마다 번호를 붙이고요. 이 부호의 위치를요, 그림으로 그려놔요. 부호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토지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습니까? 이걸 보고서, 아, 요게 여기를 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요 좌표는 여기를 말하는구나. 요 좌표는 여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좌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위치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부호, 부호도도 함께 기록이 돼요. 좌표를 부호화시킨 다음에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좌표, 부호, 부호도가 한 세트로 기록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호, 부호도는 좌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항상 좌표와 세트로 기록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점 좌표높이를 통해서요, 이 토지 모양을 알 수 있죠. 부호도를 통해서. 근데 인접하는 토지를 보고 싶어요. 주변의 토지를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도면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토지가 있는 아까 뭐 양촌 이런 곳이요. 도면이 총 10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장 찾아서 다 또 20그림 찾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몇 호 도면에 있다라고 알려주면 바로 도면을 찾아가겠죠.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놨죠. 도면을 바로 찾아가도록. 그랬었습니까? 여기도 도면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도면번호를. 이렇게 도면번호가 붙어져 있으면 아 이건 5호 도면에 있구나. 그래서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요, 도면번호,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도 붙여놔요. 자, 요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죠. 지적 공부와 등록되는 사항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부, 대지권 등록부,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가지고요. 연결되는 것이 다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적구에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간편하게는 그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가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보죠. 이제 하나씩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등록되는 사항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자, 33페이지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나와요.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그냥 외우지를 마세요. 외우지를 말고요. 자, 의미만 알면 돼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금에 다 등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고요. 자, 지목은요,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되는 부호 해서 지목할 때 했던 거죠. 지목 등록되고, 면적 당연히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는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거라고 했어요. 도면 2가지는 등록되지 않고요. 또 우리가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를 붙여놨어요. 도면번호. 요 뒤에 있는 건 뒤에서 하니까. 또 축척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알 수 있도록 축척도 있었고요. 또 소유자가 기록됐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함께 기록이 됐었죠. 과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이동사유 있었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토지대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등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 뒤에는 다 등록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사항은요. 지적 공부의 종류를 알면은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경계는 도면으로 빠져나갔잖아요. 도면이 만들어지면서 빠져나갔으니까 경계는 없겠죠.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 소유자는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은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원명부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일 때 소유권 지분 없습니까? 공유지원명부로 빠져나가 버렸죠. 토지대장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기록하지만 2사람 이상일 때 그 지분은 빠져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 등록부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안 되죠. 그럼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안 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요, 3가지가 한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치. 어떤 건물의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세트로 기록되는 거니까 대지권이 기록된다는 것은 3가지가 세트로 기록되는 것이고, 대지권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3가지가 다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또 좌표요. 좌표는 토지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는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럼 좌표가 등록이 안 된다는 건 이런 의미죠. 좌표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게 뭐였어요? 부호 보드였죠. 좌표, 부호, 보드는 항상 세트로 기록되니까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부호, 보드도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여러 가지가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등록되지 않는 사항 4가지. 자, 이 4가지는요, 외우는 게 아니죠. 지적구의 종류를 알고 있잖아요. 종류만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류를 알면은, 지적구의 종류를 알면은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요것도 좀 기억하면 좋아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걸 기억하시면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자, 우리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분부에 다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거. 첫 번째가요, 중요한 거예요. 면적.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적 공부를 다룰 때요, 면적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면적은 어떻게 측정했어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정의로 면적을 측정을 했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그렇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다만 측정은 도면 위에서 또는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지만은 그 면적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한다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측정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측정을 하지만은 면적은 거기서 나온 산출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지역에만 등록하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요런 장부들은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적잖아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좌표. 필요한 것만 적고 그 이외에는 그냥 토지대장 임야지역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변해가는 토지 이동 사유. 뭐 토지의 뭐 개별 공시지가나 토지 등급 이런 기타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적는 거, 토지대장 임야장에 적지 않는 거, 네 가지 세트로 해가지고 좀 기억하시면은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보죠. 자,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자, 이거 지적 공부라고 했죠. 당연히였습니까? 소재 지번이 기록이 되겠죠. D장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유번호 장번호는 기본적으로 등록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기본 옵션이에요. D장에는 기본적으로 습니까?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유지원명부를 만든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공유지원명부는 소유자별 지분을 적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소유자를 기록하는 거죠. 소유자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당연히 기록할 것이며 항상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 원인을 세트로 함께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게 함께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소유자 기록하고 그다음 뭐 기록해요? 지분. 소유자 지분. 뭐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뭐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별 지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옵션이니까. 소유자 기록하면은 변경일, 변경 원인은 무조건 함께 기록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 개념에서 나오죠.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된다. 그러면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다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유자 지분. 나머지는 옵션에다가 이거는 변경일, 변경 원인은 소유자와 함께 기록되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굉장히 많아 보였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지권 등록부 뒀습니까? 소재 지번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장의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든 이유,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습니까?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에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대지권을 표시하죠.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 세 가지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지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랐습니까? 우리가 과세 등을 위해서요, 소유자를 또 기록한다고 했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함께 기록될 것이고 이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분도 기록한다고 했어요. 소유자 지분. 자, 그런데 대지권 등록부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적어놓고 보니까요. 자, 보죠. 적어놓고 보니까 3번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공유지원번부 등록되는 사항과 동일해요. 공유지원번부가 이렇게 등록됐잖아요. 소유자별 지분.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하고 다른 점은 딱 3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대지권에 관한 사항만 없습니까? 공유지원명부에서 추가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공유지원명부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딱 세 가지.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딱 둘로 기억하면 되겠죠.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공유지원명부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를 다뤄요.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그럼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는 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칠판에 있는 것처럼요. 책에도 그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을 보죠. 자,
자, 경계점 좌표노보도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지적구문이가 소재 지분. 대장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기본 옵션이라고 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노보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좌표를 기록하겠죠. 좌표를 기록할 때는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것이 부호 보도라고 했잖아요. 좌표만 기억하면 부호 보도는 항상 딸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경계점 좌표 노브를 가지고 그 부호도를 통해서 씁니까? 그 토지의 모습은 알 수 있지만 인접 토지 모양을 보고 싶으면 뭘 찾아가야 돼요? 도면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 도면의 번호까지 적어놓는 거죠. 도면 번호 가지고 주변 토지 모양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노브에 등록되는 사항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좌표 도면 번호. 좌표 도면 번호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딱 각각에요. 두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명칭에, 이 명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유지원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노보는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경계점 좌표노부는 저기 답이 있잖아요. 좌표 도면번호. 이해되셨죠? 이해가 됐으면 돼요. 지금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됐어요. 그러면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뭘 비교하라는 말이 나오든 어떻게 연결해서 나오든 간에요. 다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유자가 등록, 우리 대장 5가지에서요. 소유자가 기록되는 거 한번 해보죠. 소유자.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됩니까? 됐죠.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됐어요? 됐어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됐나요? 공유지원명부 등록되면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나요? 여기는 없죠. 그냥 좌표와 지적 도면의 번호만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록되는 건 앞에 대장 4가지에만 등록됐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쭉 연상해 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대장 5가지 등록된 사항을 모두 끝내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을 볼 거예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